경남지구가 있는데 아시나요 혹시? 네, 창원에 있습니다. 경남지구가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종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3년 12월 18일에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네,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그래서 정기상여 그 판결로 인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분 있나요? 네. 방금 두 번 다 손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모든 정기상여금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이 되는 거다라고 판결한 게 아닙니다. 이 판결이. 당장 서울고등법원하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안 된다고 최근에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판결했어요. 1월달에. 혹시 버스 사업자 계신가요? 버스 사업장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이분 원래 버스 사업장인데 두 사건 다 공교롭게도 버스 사업장이었는데 그 버스 사업장에 통상임금 사건이었어요. 부산고등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근데 정기상여금이 있었는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 저한테 하나 주시죠. 이게 지금 PPT가 아니죠? 한글이죠. 네, 한글입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데 두 판결 다 이유가 지급 시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급 시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말이 어떤 거죠? 재직 시에만 주고 퇴직하면 10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전에 돈을 얼마나 일을 했든 간에 아예 그냥 이걸 좀 쓸게요. 이게 나오죠? 이거 그냥 끄시고 여기 다 보이시죠? 펜 나오나?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원래 이 준합의체 이전과 이후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출력하신 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고. 이전에 통상임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그렇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예요. 그럼 이게 크게 바뀌었냐? 이런 정의가 이건 여기서 크게 바뀌었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잘 아시네. 똑같아요, 이거는. 자, 문제는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가 뭐냐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정근로는 뭡니까? 소정근로라는 거는 목적근로.
법에 정해놓은 거 우리나라 주 40시간 정해놨죠. 법에. 예? 그리고 연장하려면 뭐 저기 연장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소정 근로 정해놓은 근로라는 거예요. 대체로 1일 8시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 달의 경우에는 뭐 토요일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243 뭐 아니면 216 뭐 이렇게까지 돼요. 하여튼 뭐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요런 소정 근로 시간에 소정 근로의 대가여야 돼요. 자 그냥 퀴즈. 연장 근로 수당 1번. 연장 근로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입니까? 아니죠. 그건 소정이 아니라 소정 외로 더하는 거에 대가라는 거죠. 그렇죠. 아, 잘하시는데 다들? 그래서 배워보셨나? 지난주에 제가 진주 갔었는데 진주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가족수당인데 여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야기했어요. 가족수당 중에 본인 원래 그냥 가족수당 이름 해놓고 가족 있으라 없으라 해. 지한테 주는 2만원 있고 만약에 가족 수 곱하기 뭐 얼마 이래가지고 주는 10,000원이 있다. 요거는 소정근로의 대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가족이 만약에 없는데 선생님 가족이 만약에 5명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해. 똑같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한 달에 243시간 일하는데 나는 가족수당 2만원 받고 이 선생님이 만약에 5명 있다고 해 7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그럼 나하고 이 선생님하고 차이 있는 5만원이 소정근로 내가 243시간 동안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한 거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가족수하고 관계 있는 거지 243시간을 원래 한다고 하는 거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 대법원이 또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걸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 원래 정해져 있는 근로하고 관계없는 근로를 해가지고 주는 수당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원래는 생산직으로 기계를 해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걸로 들어갔어요. 다 들리시죠? 소리가 크니까 이따가 좀 작아지면 또 마이크 쓸 텐데 지금 들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공장에서 기계를 만드는 걸로 들어갔는데 회사를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 이전, 공장을 이전해가지고 이삿짐 센터를 안 쓰고, 이삿짐 센터를 안 쓰고 내가 이사를 해가지고 사장이 특별히 돈을 준 거야. 그거는 원래 내가 정해져 있는 근로, 소정근로 원래 하기로 했던 근로하고 무관한 거죠. 그런 경우에 또 그런 수당 정의하기 힘든데 이 3가지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소정근로에 대해서 구체화했다. 그 의미를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정기적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달라진 게 미리부터 이야기하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전합의체 대법원 전합의체 중에 판사 1명만 대법관 1명만 한 소리 했어요. 이 사용자 측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고 이재점에 관련해서 나머지 12명은 다 저 예전하고 똑같다. 예전하고 똑같다는 게 뭐냐? 사용자들의 주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소송할 때 사용자들 주장 정기성에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주장한 게 1개월을 만들어주는 월급만 종사임금이라고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대체로 1개월마다 줍니까? 2달마다 줍니까? 분기마다 줍니까? 1개월마다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한 거죠.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월 한 달 내에 주는 것만 정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2달에 한 번 주는 거, 분기마다 한 번 주는 이것은 포함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사실 달라진 게 없지. 다만 이거는 아예 달라진 게 없어요. 구체화도 아니고 똑같다. 동일 생각하시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률적인 거. 일률적인 뜻은 뭐 어떤 거죠? 어? 전부 다 똑같이 이런 거예요. 똑같이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속 만약에 어떤 수당이 있어요. 전기 상해라고 합시다. 상해금인데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속 기간 1년 미만자는 뭐라고 해서 주고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자는 안 준다. 치워도. 그러면, 그리고 뭐, 1년 넘으면 이제 100% 주는 거야. 1년 넘으면 100% 주는데, 자, 이런 조건이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단협이나 이런 데 이런 규정이 있다고 했을 때, 일률적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률적인. 일률. 똑같이 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의문이 들 수 있잖아. 야,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뭐,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받으면 이거 다 다르잖아. 일률적인 임금이 아니네.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아니네.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면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조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갖춘 경우에 그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 주는 거면 일률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상여하지 말고 만약에 근속수당으로 해요. 근속수당 월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월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근속수당 월 10만 원인데 근속수당 1년 이상인 사람,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사람한테 10만 원을 줘요. 그리고 빼고 만약에 6개월 미만인 사람한테 안 줘. 그러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사람, 1년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준다면, 예?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준다면 그것은 일률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 10만 원은 월 10만 원은 243시간에 10만 원. 만약에 해서 이게 그러면 뭐예요? 1시간 내 소중 근로의 가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일률성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고, 소정근로하고 같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표현 자체가 좀 간단합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 고정적인 조건이야. 그리고 소정근로 같이 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한번, 좀 잘 안 지워지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술수당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우리 회사에. 기술수당. 이거는 뭐,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주는 거야, 만약에. 기사 자격증 보유자, 뭐 어떤 기사는, 무슨 기사라고 합시다. 기사 자격증 있으면 월 10만 원을 줘. 월 10만 원을 줘. 그리고, 없으면 안 줘. 없으면 안 준다고 했을 때, 자, 기사 자격증 있는 A씨가 이 A씨에게 10만 원은 동사임금이 된다, 안 된다?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조건을 준다고 하면 다 준다면, 그래서 B도 기사 자격증이 있어. C는 없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는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10만 원을 받아요. C는 안 받지. 그러면 A하고 B, 뭐 C는 안 받으니까, 뭐 영원이니까, 뭐, 동사임금 이해하자 필요 없는 거고, A하고 B한테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임금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률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률성에서는 일률성은 갖췄다, 안 갖췄다?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정근로 가치평가성 가치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가족수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하고 B는 가족이 2만 원이고 가족이 만 원인 거예요. 만약 가족 수에 따라서 A하고 B는 둘 다 가족이 2명이라서 네? 가족이 2명이라서 A하고 B는 3만 원을 받아요. 아, 가족이 2명이라서 4만 원이었지? 죄송합니다. 4만 원 맞죠? 2 플러스 2만 원. C는 혼자 살아. 쓸쓸하게 2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자, A하고 B하고 A하고 B는 가족수당 받으니까 4만 원이 통상임금 된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일률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된다? 된다? 고정적인 조건을 가족 2명 있으면 4만 원 받는다는 조건 아닙니까? 가족 5명 있으면 7만 원 받는다는 조건이고. 그렇죠? E는 7만 원 받는다. 가족 5이고. 그랬을 때 E가 통상임금이나 가족수당 7만 원 나누기 243시간 한 달에 받으니까 한 달에 소정근로 시간에 대가로 7만 원이 이 시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정근로 같이 대가가 안 될 뿐더러 대법원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소정근로 가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소정근로 가치의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243시간 일하는 거랑 선생님이 243시간 일하는 거랑 똑같이 일하는데도 가족수 때문에 차이 나는 5만 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속수당 듣고 하세요. 근속수당 만약에 3년 된 사람이라서 3만 원 받고 만약에 1년 된 사람이라서 저는 1년밖에 안 됐어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근속 3년 됐어. 그래서 3만 원 받고 나는 1년밖에 안 돼서 1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3만 원의 근속연이 3년이에요. 3만 원의 통상임금을 3만 원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률성이라는 관점에서 소정근로 가치 관련성하고 평가했을 때 없다 그러면 없다? 왜? 가족수당이랑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 있다고 했어요. 3년 하는 사람이 좀 잘하는 게 있다. 이런 그 소정근로를 좀 그 시간 안에 하는 게 1년사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평가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소정근로 가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성을 충족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결론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결론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거 역시 구체화한다. 그리고 그 구체화하는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소정근로 가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남은 거 뭡니까? 남은 거 뭐지? 대법원 통상임금의 중요한 개념 중에 남은 거 뭐예요 지금? 고정적이죠, 고정성. 이번에 대법원 판례는 이 고정성의 과거하고 다른 변화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변화는 다를 게 없잖아. 제가 말하는 총론은 똑같고 하는 말은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고 이거는 정기적인 거는 소정근로 가치는 구체화해 소정근로에 됐다라는 부분은 좀 구체화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인 거는 뭐라고 똑같고 일률적인 것도 뭐 사실 똑같은데 약간
구체화적으로 설명만 했고, 남은 거는 이 고정성이야말로 통상임금의 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본질적인 그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본질적이라고 이야기했냐? 대부분이 대법원의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해설하는 거니까. 왜 대법원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통상임금이라는 게 오늘 며칠이죠? 1월 오늘 23일이죠. 목요일. 내가 원래 9시부터 일해가지고 6시까지 하루 저기 중간에 1시간 쉬고 이게 8시간이에요. 네? 8시간이고 만약에 오늘 월급날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거를 2월 15일에 준다고 합시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회사도 많잖아요. 네? 자, 이때 줄 때는 평일날 나와가지고 일한 것도 주고 뭐 연장 근로수당도 줘. 이때 줬다. 이 기간 동안에 연장을 몇 시간 했는지 평가 한단 말이에요. 연장을 몇 시간 했는지 야간을 심야를 몇 시간 했는지 그리고 휴일 몇 시간 했는지 이래 한다고 쳐. 2월 15일에 주는데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1월 23일 날 내가 8시간을 일하고 2시간을 연장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연장 수당 받아야지. 2시간? 이 2시간이 뭡니까? 2시간 곱하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상임금, 통상임금 곱하기 1.5 이상을 줘라 이거다. 법이 최소한 이거를 줘라 이거 아니고 법이 법정사항이잖아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통상임금이 뭐라는 거예요? 소정근로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일한 거에 대가죠. 그러니까 이걸 요 가지를 여기에 대한 임금을 A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 임의로 어떻게 돼요? A 나누기 8.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2시간 곱하기 A 나누기 8에서 1.5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고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팔이 아니고 어느 시간을 뭐야? 하루가 있으니까 하루 1시간에 나와야 2시간 값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1시간에 내가 얼마 하는 거에 값이 나와야 2시간 하고 5에 1.5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고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게 고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대법원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임의의 날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적어볼게요. 임의의 날이라는 건 뭐냐? 어떤 날에? 아무 날에 임의의 날에 내가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연장 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리고 뭐예요? 1월 23일 야근할 때 이 뜻이에요. 1월 23일 아무 날을 집어도 되니까 1월 23일 야근할 때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1월 24일에 퇴직하더라도 네? 그 다음날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이 임의의 날에 받을 수 있었던 그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임금에 대해서 조금 무슨 이야기인지 약간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임금에 대해서 이런 건 뭐냐면 자 1월 24일 내가 요 근로의 가치로서 내가 1월 24일에 퇴직을 하더라도 네? 요 금액을 받을 수 있, 요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쉬운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급. 비록 2월 15일이 원래 임금 받는 날이잖아요. 2월 15일이 임금 받는 날인데 내가 1일부터 24일까지 일을 했어요, 만약에. 네? 일을 했으면 이 24일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24일치에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23일치. 1일부터 23일이니까. 그럼 23일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23일치 중에 요 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 퇴직하는 임의 날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최소한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본 거예요. 23일치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뭐가 있냐? 이 임금이라면 이 임금이라는 동서임금으로 넣어주겠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A에 포함되는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최소한 그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라고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린 A라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서 대법원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이제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PPT 패스인가요? 안 되나? 그냥 패스. 요 프린터 중에 8페이지. 뭔가 아니 진주보다 뭔가 좀 대도시 느낌인데요. 다들 좀 아시고. 자, 8페이지 보시면 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8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제가 아까 했던 말 있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 그것으로 갖춘 임금이다. 이 코테이션 마크 다운표 안에 있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법원이 한 말 그대로 옮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임금은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8시간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이 8시간에서 물건을 30개를 만들면 니한테 뭘 주겠다. 이런 임금이 있다면 30개를 만드느냐 안 만드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추가적인 조건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퇴직금은 보통적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단체회백이 보통 명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면 명시를 하게 되면 저 조건에 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상임금 그런 모델입니다. 그 이제 이따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보시면 근속기간 연봉하는 그 근속기간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건이냐? 근속기간을 예를 들어 6개월 그러면 근속기간 아까 말씀드린 신계 그래서 근속기간 1년 이상이 지나야 10만 원 주는 게 있다면 그럼 내가 그냥 일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속기간을 1년을 추가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이 이야기해요. 아닌 이유를 넘겨보시면 바로 밑에 근속기간은 이 말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1월 23일에 여기 보시고 1월 23일에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송치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르는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무능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월 23일 날 내가 근속기간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정적입니까? 안 적입니까? 확정적이죠. 내가 6개월 안 되면 못 받는 걸로 땡이고 내가 입사를 작년 5월에 했으면 내가 지금
6개월 넘었잖아. 응? 그 이때는 이미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지.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미 날 1월 23일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때 근로 제공을 할 당시에 1월 23일 야간 2시간을 할 당시에 내가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났으면 6개월이 지났으면 아까 근속수당 10만 원은 이 A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지. 맞죠? 이 A에 들어간다는 게 확정적이야 안 확정적이야?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정성이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적용이에요. 기본금은 따로 있어. 기본금은 따로 있는데 만약에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게 만약에 식대라고 해가지고 근로자가 출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6,000원씩 주는 게 있어. 만약에 돈으로 그 6,000원을 식대. 그러면 내가 이 8시간 출근했으니까 기본금 말고 식대 만약에 6,000원이라고 하면 6,000원이 들어가. 1일 기준이니까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2번으로 근무일수를 연동하는 연금적 2번. 단체를 만약에 근로자가 20일 이상 만근하는 경우에는 만근 빼고 그냥 20일 이상 한 달에 20일 이상 그 만근하는 경우에만 10만 원을 줘요. 이건 변호성 있다 없다? 없다고 봤습니다. 대부분 없다고 부분을 밑에 읽어보십시오.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내가 1월 23일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나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성취한 이메일 날에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근소와 같이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1월 23일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자, 요게 정근수당에 적혀있는 거를 월 25일로 바꿔봅시다. 만약에 월 25일로 만약에 월 25일로 바꿔가지고 월 25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10만 원을 줘. 근데 이제 뭐 휴일까지 다 했어 내가 23일까지. 만약에 그럼 23일 했죠.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24일날 퇴직한다고 했죠. 24일 퇴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위에 나를 일단 근로금을 지금 한 다음 달에 퇴직하더라도 받게 되는 그럼 확실한 것만 동사임금을 내가 내일 포함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 1월 25일까지 내가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2월 15일에 뭘 받는 게 만약에 정근수당이 10만 원이라면 그러면 내가 23일날 일하고 24일날 퇴직하면 이거 받아 안 받아? 그 말은 네가 25일까지 일한다는 게 조건이야 이거예요. 근데 내가 25일까지 일한다는 게 23일이 현재 확정적이에요? 안 확정적이야? 안 확정적이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일단 대법원의 이야기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여튼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세 번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도 지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15일 이상이면 20만 원 주고 14일 이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13만 원을 일할 계산한다고 하면 그게 그 말이죠. 아까 첫 번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고정성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정성이 있는 부분은 요것만 있는 거지. 14일 이하는 근무일수에 따라 14만 원 일할 계산한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라는 거예요? 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만 원. 최소한 하루 만 원이라는 부분. 내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14일 이하가 되면 이때는 모르는 거지. 14일이 될지 아니면 15일이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 20만 원 돼 있잖아요. 네? 15일이 돼서 20만 원을 받을지 그러면 20만 원을 받을지 하루에 만 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루에 만 원은
이 단위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최소한 10,000원을 받으니까 그 10,000원은 감사님. 10,000원 나누기 하루에 10,000원이니까 나누기 8은 통상임금 들어 A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입니다. 재미있는 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거. 자,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일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왼쪽에 있는 거. 근로자가 소송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크게 한번 읽어주죠. 마이크 앞에 나오잖아. 오늘 안 그래도 목소리 괜찮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 근로자가 소중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나 임금은 이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또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글 안 해? 자, 보셨죠? 한글 안 해? 자, 뭡니까? 자, 요거죠.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제가 줄친 부분, 그 다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것이 임금을 지급하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설주석 만약에 단체라고 보시죠. 회사는 추석 및 설에 비용력이 각 30만 원 지급한다. 자, 설이 언제? 1월 31일이죠. 올 설이, 그다음 1월 31일이고 1월 30일부터 시험. 만약에 요날 29일에 줘요. 만약에 지급이 1월 29일에 준다고. 근데 내가 오늘 야근을 했어. 1월 23일 야근했죠. 네? 야근했는데 24일날 내가 퇴직할 거라고 했지. 그렇죠. 네? 퇴직할 거라고 했죠. 29일날 원래 설 추석 상여로 주기로 했는 거 이거 못 받고 퇴직을 할 때 이거 3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좋다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렇게 다 돼 있다. 그렇게 안 줄기로 돼 있고 뭐 이렇게 합의도 돼 있고 합의가 돼 있다. 노사 간에 회사에서 아예 그게 규범이다 법이다 했을 때 29일날 퇴직할 때 29일날 계속 근무했으면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23일날 만약에 내가 일하고 24일날 퇴사할 때 이 30만 원 받을 수 있냐? 30만 원 일부라도 받을 수 있냐? 없죠.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네가 이렇게 12시간만 일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A가 아니고 네가 1월 29일까지 일을 해야 주는 거다. 그러면 이건 조건이고 그 조건을 불확실하니까 성취하지 않았지. 1월 22일도 마찬가지고 1월 22일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1월 25일 일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법원 이야기는 그래서 이거는 고정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근데 자 12쪽으로 보세요. 12쪽. 자, 제가 편의상 아주 간단하네요. 만약에 상여금을 설은 잊어주시고 이번 설은 아니고 1월 31일 날 만약에 상여금을 홀수달에 상여금을 100% 주게 돼 있어요. 만약 홀수달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이렇게 100% 기본급의 100%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쳐요. 만약에 그랬을 때 자 1월 30일까지 일하면 내가 12월하고 1월달에 일하는 거에 대가인 기본급 100%를 받을 수 있었어. 만약에 근데 내가 1월 23일 일하고 24일에 퇴직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재직 시까지 아까 말씀 재직 시에 일하는 것이
지급받을 조건으로 인정이 되면 대법원에 따르면 그거는 동사임금 된다 안 된다? A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12쪽을 보시면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현직하더라도 그 근무 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여기에 예를 들어 놓은 거 보세요.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미전 회사자는 기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그럼 뭐예요? 그런 규정이 만약에 있으면 내가 23일날 일을 하고 24일날 퇴직하더라도 이 A, 이 상여 부분에 23일 요 달에치 하루에 그 나라가 되시가 이미 나라의 소득분을 대가로 받게 되는 그것에 예상되는 이 모양이야. 이 상여에 1월 23일치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으면 이거는 24일날 되시겠는 23일날 받는 거니까 이거는 소득분을 대가로서 확정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기상여라고 해서 동사임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 일할 규정이 없으면 못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못 받는다고 얘 체념하지 마시고 소송을 또 해봐야 되는 것도 희망은 또 아름다운 거니까 체념하지 마시고 다만 이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해설을 나눈다고 했는데 제가 해설한 거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랐을 때 정기상해라고 다 받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건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요걸 왜 요거까지만 아셔도 사실은 오늘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요걸 일단 여기까지 일단 중요하게 요걸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24일 정기상해에서 우리가 어려운 건가? 어? 회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잘 이해하시면 오늘 상당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회사 이야기를 좀 다시 적어주시고 적어두시고 자 정기상의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다른 거는 뭐 혹시 뭐 인센티브 있다 우리 회사 아니고 성과가 있다 사람 들어보세요. 있어요? 인센티브? 그래서 고정 체하도 받는 게 있습니까? 없죠? 체하 평가를 받아도 뭐 얼마 받는 게 있어요? 얼마 받아요? 기본급의 몇 프로?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아무리 못해도 받는 게 최소한이 정해져 있냐고. 얼마나? 적당하고 좀 그다음 아니 몇 퍼센트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대세에 영향 없죠? 인센티브 이런 이야기는 설명 안 해도 대세에 영향 없죠? 오늘 정기상여만 이야기하면 진짜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네. 자, 다시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실전에 한번 실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이야기로 법률용어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자,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죠? 재직일 당시에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일 것이 조건이면 고정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실컷 이야기하는데 지금 재직 중일 당시에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일 것이 조건인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A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사임금이 아니다 했어요.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날 퇴직할 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통사임금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라고 우리가 어떤 임금 정기상여가 우리 회사에 있어요. 정기상여가 짝수달에 말일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
짝수달 말일에 준다. 이렇게 하면 돼 있습니다. 딴 이야기는 없어. 지금이는 짝수달이 말일이다.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전기상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당한다고 해야 이익이야. 그렇지. 우리는 여기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익이겠죠. 네? 사용자는 돈 안 주려면 공사인들의 인상을 복제하려면 이거라고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하기휴가비 이거 있죠. 하기휴가비가 보통 8월 초에 10일에 준다고 봅시다. 만약에 이런 규모 하기 전에. 근데 내가 5월 2일날 퇴사했어. 8월 1일날 원래까지 일했으면 50만 원 받는데, 50만 원 받는데 5월 1일 일하고 5월 1일날 퇴직하면서 50만 원에 내가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이건 뭐 아니면 도죠, 사실상. 뭐 아니면 도다. 뭐다. 이게 50만 원이 내가 그 전에 쇠가 빠지게 일을 했든 안 했든 팽팽팽팽 놀다가도 산재나 뭐 이런 거 노는 건 아니죠. 치료받고 하시는 건데 만약에 뭐 하여튼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로를 못했어요. 그래도 8월 5일날 공개해가지고 8월 10일에 있으면 내가 받죠. 보통. 응? 그거고 5월 2일날 있다가 그 전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만약에 8월 2일날 퇴직을 해도 못 받는 게 대체로 하기가 맞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의 전형적인 모습, 일반적이라고 했던 거는 그 이야기, 그 읽어보시면 기왕의 근로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이렇게 되죠. 출신부. 아까 12쪽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원장님, 네? 방금 그 말씀하신 중에 예. 설날 예를 들어 아까 설날이 31일인데 23일날 퇴사를 했고 이날 계산해서 다 지급을 했어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반협상 문구상으로는 그런 게 기재가 안 돼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 시행되고 그런 케이스도 염두에 저 질문하신 케이스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경우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재직자에 관한다. 가려래 재직자에 관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케이스 관한다. 지급일만 적혀 있어. 말일에 짝수 말일만 지급일만 적혀 있는 케이스. 네? 근데 재직자에 관한다고 돼 있고 동시에 일할 계산한다. 네? 일할 계산 퇴직자에게는 그 기왕의 근로에 따라서 근무일만큼 준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뭐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아까 봤지만 이건 대부분 케이스였어요. 이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근데 이거는 지급일만 적혀 있는 거. 지급일만 적혀 있는 거. 이거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대부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아직 그 올라갔던 케이스는 대법원에 사건화 됐던 케이스는 이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상에 된다고 소문난 거야. 근데 이 케이스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법원이 이야기한 거는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안 된다는 논리 하에 이건 된다고 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건 안 된다고 쭉 설명, 왜 안 되는지 쭉 설명하면서 그래도 이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야. 소송을 하든 뭐 투쟁을 하든 예? 돈 안 주면 뭐 돈 달라고 하든 그럼 되는 건데 지급일만 되어 있는 건 애매하다는 겁니다. 네? 지급일만 되어 있는 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딴 이야기인데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률행위 쉽게 말해서 법률행위는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돈을 나는 당신에게 1월 31일까지 1억 원을 빌려준다. 네? 그리고 당신은 2월 28일에 돈을 갚는다. 그러면 내가 빌려준 일하고 내가 돌려받는 변제일이 딱 정해져 있죠.
예? 그거는 그 계약서를 문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헌대로. 예? 문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불투명해. 만약에 내가 잘 안 적혀 있어. 만약에 잘 안 적혀 있어요. 언제 주는 건지. 근데 때가 적당한 시점에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문헌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문자 그대로를 따라가지고 해석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한 게 취업규칙 근로기준 뭡니까?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통 집단적인 건 이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게 근로계약. 그리고 보통 이제 관행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다 문자로 적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순서대로 규범력이 더 높아요. 네? 규범력이 더 높아요. 만약에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단체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는 만약에 그냥 재직자에 한한다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느 게 이 문헌 해석에 따를 때 적혀 있는 그 규범을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어느 게 맞다고 봐야 돼? 이건 동사에는 된다고 봐야 되겠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어? 된다고 봐야 돼. 제가 생각하는 법률적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모든 문제는 법률적 상식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단역에 배치되는 취업규칙이 무효고 단역이 맞으니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자 지급일만 있어요. 만약에 지급일만 있으면서 대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투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한 게 임금의 성격, 네? 지급 실태, 관행을 종합해서 이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임금을 만약에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우리 회사의 정기상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맞죠? 네.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단역,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정기상여에 대해서 거기서 사실 재직자에 해당한다. 이런 데서 상당히 좀 피곤해지겠죠. 이건 누가 봐도 재직자에게만 주는 걸로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아까 그 A에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그 다음날 재직하더라도 정기상의 일부를 받을 수 없게끔 만약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지급일만 만약에 돼 있어요. 다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뭐 2월달에 준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만약에 네?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당장 이제 돌아와서 자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이걸 지금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게 임금의 성격, 지급 실태, 관행 이거죠. 네? 이걸 보라는 거잖아요. 임금의 성격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정기상여가 지급일만 적혀 있어요. 정기상여가 뭐 홀수달 말에 대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랑 학위휴가비가 8월 10일에 준다고만 돼 있어요. 학위휴가비도 대체로 단체협약에 8월 10일에 지급한다. 8월 10일에 재직자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임금의 성격이 사실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들으셨고 대법원 논리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뿌듯합니다. 잘 아시는 눈동자를 봤을 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걸 찾아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본급은 만약에 1일부터 30일까지 일해서 그 다음 2월 15일에 돈을 주는데 15일 전에 퇴직하면
10원 안 준다. 만약에 일수 계산 안 하고 일할 계산 안 하고 그러면 될까요?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당으로 좀 그러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임금 체불 아닌가요? 누구라도 A라고 생각한 거지. 아까 그 8시간에 A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거야. 기본 부분. 내가 퇴직해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지금 사실은 이 A라고 지금부터 이게 애매하신 분들은 포기하신 분들은 포기하면 되지만 정기상여금은 이 A에 들어간다고 자꾸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일할 기준이 만약에 안 주고 뭐 안 준다고 돼 있고 안 줬고 또뭐 니나 나나 다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몰랐으면 아니 그거 줘야 일할 계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뭐 일도 될 겁니다. 운동도 되고. 아 이거 정말 그 뭐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봤을 때 고민해 봤을 때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 기본 그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시 대법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건 정리됐죠? 처음에 이걸 찾아봐 우리 다자배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봐. 그리고 지금 실태가 만약에 안 적혀 있지만 일하면서 줬다. 그럼 우리가 유리하지.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단열에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지금 실태는 안 줬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실태에 안 줬으니까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재벌이면 왜 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가슴이 맞겠어요? 자, 여기는 재직자에 한한 단어만 돼 있어. 심지어 재직자에 한한 단어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지금 했잖아. 그리고 이거는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지. 재직자에 한한 단어는 임금 체불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뭐 이것도 아니고 실태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할 뭐 용기도 없고 뭐 요즘 뭐가 없다는 있잖아요. 그 광고 모르세요? 뭐 이렇게 뭐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드라마 봐요 할 용기가 없다면 그런 용기도 없다면 하지 말고 그런 용기도 없으면 하지 말고 요것만 딱 아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해야 노동조합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우리 지금 노동조합의 어떤 이 정기상여와 관련된 이 조건은 어떤 거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대부분은 자, 첫 페이지 보시죠. 첫 페이지. 이거 하나만 나가고 끝내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요지에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 상여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사건, 이거 퇴직금 사건이에요. 왜 퇴직금 사건이 통상임금에 대한 건지 아시겠나요? 아시죠? 통상임금이 커지면 뭐가 커진다? 아니, 통상임금이 커지면 일단 시간의 걸로가 커지고 시간의 걸로가 커지면 내 퇴직하기 전 3개월 전에 평균임금이 커지고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통상임금 때문에 내 퇴직금 적게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소송한 거예요. 이거는. 요 사건은 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통상임금 요 케이스였으니까 일할지급 케이스였으니까 재직자에 하나지만 일할지급 케이스에서 통상임금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신의칙 나옵니다. 신의칙은 들어보셨죠? 네. 자, 지금 신의칙 이야기를 하죠. 맞아. 신의칙이 왜 신의칙이냐? 신의칙이 뭐죠? 약속 지켜야 됩니다. 약속 지켜라. 뭘 약속했죠? 상호간에 뭘 약속했냐고? 그러니까 이 사건 통상임금 사건하고 관련해서 뭘 약속했겠어요? 정기상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약속을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대부분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어디서 그럼 다 받았겠지.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 보통 통상임금 단연의 통상임금 이래가지고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상여금은 임금에 또 포함되는데 취지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없지만 통상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 이거예요 이거. 사용자가 주장했던 거는
사용자가 주장했던 거는 이 합의가 왜 무효가 되냐 이거야.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이게 저는 법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법학 교과서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어? 계약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왜 안 지키냐 이거야. 그걸 안 지키는 걸 법원이 왜 인정해주냐고 이렇게 사용자 변호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약속은 지키지면 안 되잖아 이거예요. 불법을 약속하는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연장 근로를 하고 나면 2시간 더 하면 1.5배 해주라고 법에 돼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야간 근로는 이 노동자들한테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많이 하게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 사용자가 그거는 리스크는 부담은 네가 지어라 이래가지고 1.5를 해줬는데 요걸 줄인다는 만약에 합의로 노동자가 힘이 없어서 만약에 뭐 이만큼은 그냥 A가 아니고 실제 A로 옛날에 A를 받았는데 여기 뭐 C와 합의하자. C가 훨씬 작아 만약에 그러면 이게 1.5를 C에 1.5를 해준들 이 1.5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이게 법이잖아요 지금 1.5를 해주라고. 근데 사실상 뭐 0.8이 되는 거지 C를 줄이면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인 고정적인 일률적인 임금이 뭔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합의를 해야지 소정근로의 대가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데도 만약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해놨으면 이 합의는 무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딴 걸 떠나서 상식적인데 여기서 이제 3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3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이 중에 아까 한 명은 또라이였으니까 9명이 아니 이제 13명이니까 8명이 여기 붙었나 이때 붙었는 거다 이거. 근데 이래가지고 이 3명을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뭘 했냐면 이게 무효이지만 무효를 믿은 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만약에 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원래 예치당 초에 기본급만 인상하는 임금 협상을 한 게 아니라 회사마다 이제 근로시간 연장이 몇 시간 하니까 나오잖아. 대충 있잖아. 그러니까 연장 근로 수당까지 다 생각을 해서 임금 총액 방식으로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임금 총액을 딱 정해놓고 교섭을 했다. 그 하에서 기본급을 몇 % 올리는 게 맞겠다고 노사가 서로 합의했고 만약에 정기상여가 아니라는 이걸 계속 믿었다. 서로가. 너무 이의 제기한 적도 없고. 세 번째, 만약 이걸 돈을 주게 되면 회사 위험해지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원래 아까 다시 돌아와서 1페이지에 있는 그 퇴직금 있죠? 1번에 있는 퇴직금 정기상여가 되고 합의도 무효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다? 파기환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기환송이라는 건 1심, 2심, 3심, 대법원 3심이죠. 파기 빼고 환송 20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다시 심리해라. 회사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요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걸 어떻게 될지 이제 가구노동대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사건이었어요. 대법원 올라오기 전에 대전고등법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겁니다. 이제 이건 진짜 안드로메다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럼 얼마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일단 얼마를 주면 회사가 안 망하면서 그거 하냐. 그럼 예를 들어 뭐 3년치를 다 구하면 어려우면 한 2년치만 구하면 안 되겠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질지 아니면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는 모든 정보를 기각하겠다는 취지인지 대법원이 많은 요건을 막 갖다 놨지만 사실상 2013년 12월 18일에 그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아예 돈 못 주겠다. 이런 취지인지 그거는 아니면 진짜 어려우면 안 어려운 수준만 달라. 이건 되는 건지
1년 6개월로 뭐 적당히 합의하자 이게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아까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대법원이 이때부터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런 합의를 무효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여러 재직자에 한해서 일하게 해서 되는 건 고정성 있죠. 통상임금 대정 이런 거를 안 시켜주겠다고 하면 이 합의는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안 유효하고 무효하고 이때부터는 취득 보호도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취득은 2번을 넘어가면 서울 주석 상해하고 학위 휴가비가 왜 여기 있는 거 적혀 있는 거 다 안 됐어요. 통상임금 다 안 됐어요. 서울 주석 상해는 학위 휴가비, 김장 보너스, 개인연금 지원금, 단체 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다 안 됐다고. 다 대체로 뭘로 안 됐다? 이걸로 안 된다. 이걸로 안 된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단체 보험료하고 개인연금 지원금은 한 달마다 주는 거예요. 한 달마다. 한 달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한 달마다 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한 달마다 주는 것도 안 주면, 만약에 가족수당도 만약에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족수당도 한 달에 뭐 만약 기본 주는 게 2만 원을 쳤는데 내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2월 15일 전에 1월 24일에 퇴직하면 2만 원 안 준다. 그러면 아닐까? 통상임금 아닐까? 사용자는 뭐라고 하겠어요? 단체 보험료 말하고 한 달에 주는 것도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까지 대법원이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 판단한 적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케이스를. 근데 합의 다시 돌아가. 이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설사 재직자의 한 달에서만 준다고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애매하면 임금의 성격이라는 부분에서 가족수당하고 단체 보험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를 중간에 보험료라는 게 미납이면 미납이고 전납 완납이면 완납이지 그거 아닌가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아닌가요? 단체 저 보험 뭐 많이 안 들어가서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단체 보험이 대체로 상해 보험이잖아. 일할 때 다치는 거 하는 거잖아. 근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잖아. 우리 회사에서. 그거랑 돈 받고 금전관계를 정산하는 건 언제나 가부적이고 배번이 다르고 이변이 다른 거 아니야. 자를 수 있잖아. 몇 분의 몇으로. 소수점까지 뭐 원이 아니면 원 밑에 먼저 0.1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쭉 있잖아요. 제가 무식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쭉 있잖아요. 은행도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성격, 지급시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임금의 성격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은 케이스 우리 쪽 입장이라면 아까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입장에서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답을 말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또 차이가 있고 서울 주석 상해금은 왜 빠졌냐? 학위 휴가비는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금방 아시겠죠? 네? 김장비도 아시겠죠? 대체 서울 주석 상해가 왜 빠졌냐? 서울 주석 상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이건 마지막이다. 재직자에 한한다 이런 지금 이 회사에서는 이 대법원 케이스에서는 잔여비에 있었다, 취업규칙이 있었다, 근로계약이 있었다 중에 취업규칙이 있었어요. 상여금 지급 규칙이라는 데 있었던 거예요. 이 회사에서 가보로 도택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1할 지급하는데 이 회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 4, 6, 8, 10, 12 이렇게 돼 있고 서울 주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서울 돼 있는데 1할 지급한다고 해서 1할 지급 방법을 뭐라고 썼냐면 2개월을 분모를 하고 근무한 일수를 넣어가지고 그 비율하고 준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여기서 이제 서울 주석 상여금이 이제 희생되는 순간이 와요. 어디서 왔겠어요? 이걸 여기서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이 상여금 지급 규칙이 2, 4, 6, 8, 9, 10에 대한 정기 상여금에 적용되지만 서울 주석 상여금에 적용 안 되는 것 같다. 다시 심리하라고 확인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뭘 단서로?
2개월 달러. 또 훌륭하십니다. 2개월 달러가 이게 서울 추석이 서울이 9월 10일이면 이게 2개월 됩니까 이게? 네? 안 되죠. 10월 3일이 만약에 설이다. 6개월 돼? 안 되잖아. 이게 일을 하는 게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그리고 회사 쪽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실태에서 그러니까 이거 못 믿게 되는 거지. 이 규정을 못 믿게 되면 뭘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실태, 임금의 성격, 임금의 성격 지금 실태 반영을 간다고. 근데 이 회사에서는 안 줬던 거야. 설 추석 때. 네? 설 추석 전에 퇴직하면 안 줬다는 거예요. 설이니까 또 좋은 거야. 임금의 성격. 설이니까 좋지. 이거예요. 이걸 한번 저는 그래서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기상은 정말 목숨 걸고 A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도 이 저기상의 이 설 추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네? 2월, 4월, 6월, 8월, 10월에 있으면 이게 설하고 같냐는 거야. 아니, 설이니까. 근데 이건 뭐냐, 정해놓은 날짜, 임금을 그냥 쪼개서 주기 위한 날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임금의 성격에서 만약에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부분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 견해지만 제 생각에는 설이니까 김장철 되니까 김장철 주고 이런 거는 이건 아니다 이거고 임금의 성격상 이 지급일에까지 일해야 우리 회사 다니니까 주는 거고 달리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재직 시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라는 건 네가 일해서가 아니고 우리 회사 다니니까 주는 거.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우리 회사 다니니까 설이니까 좀 기분 내라 이렇게 주는 거 하고 이게 만약 이게 날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같은 건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지급일만 적혀 있어도 관행이 만약에 지급일만 적혀 있고 관행은 만약에 퇴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퇴직하는 사람 붙잡고 앞으로 잘 살아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지. 야, 너 혹시 정기상여 일할 계산 받았니? 이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노동조합에서 예를 들면 조합원 있다가 뭐 나가는데 너 굿바이 파이팅! 뭐 이렇게 건승을 빈다 이렇게 하지. 너 급여를 있어서 가져와가지고 일할 계산 받았는지 우리하고 같이 좀 보자. 이거 우리 A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던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냥 이거 일하니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욕을 안 가지고 이야기하면 일 안 하면 조금 깎인 적 없어요? 만약에 무단 결근을 했든 아니면 산재가 됐든 공상이 됐든 일 안 하면 깎는 규정이 있으면 욕을 또 주장하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일이 될 거 아니냐? 이거 봤을 때 나갈 때도 당연히 죽는 줄 알았지. 내가 언제 퇴직하면 붙들고 지금 소주 한잔 하면 바쁜데 정기상에 일할 계산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하여튼 판단했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정답이라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정답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대충은 그래도 방법 그걸 보시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중에 힌트는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